안녕하십니까, 선승하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을 보면요, 개그맨 엄영수 씨가 요새 좀 많이 출연한 편입니다. 뭐 라디오 스타일 나왔고, 근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재담이 뛰어나신 분인데, 어, 깜짝 놀란 뉴스를 이분이 전하는 게 뭐냐면은, 조만간에 세 번째 결혼을 하겠다. 이제 보면은 다른 이제 스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영수 씨 본인이 결혼 두 번 실패하고 이번에 세 번째 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인생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불현듯이 엄영수 씨 사주는 어떨까? 어떤 사주 갖고 태어났길래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엄영수 씨 사주를 풀까 합니다. 일단 엄영수 씨는요, 1953년 8월 8일 생입니다. 이것을 사주 명시로 한다면은 계사년 경신월 신묘일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머니 사주는 신월의 신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금 신강 사주입니다. 신금 신강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 바로 용신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용신은 뭐다? 엄영수 씨를 도와주는 그러한 오행은 무엇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신금 신강이니까 수를 용신으로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칼을 과도칼 같은 걸 이제 씻을 때 갈면서 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먼지들을 터내지 않습니까? 찌꺼기들을. 그래서 이 사주는 물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금은 용광로에서 재련을 해야지 강호인에서 반짝이는 칼이 나오고 뭐 보석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을 녹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불화자입니다. 그래서 엄현수 씨의 또 다른 용신은 수와 화를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제가 용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엄현수 사주를 풀면 좀 많이 이제 놀랄 거라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요새 하도 달 때문에 또는 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입양 문제에 대해서 달도 뭐 신년 기자에서 황당소를 했고 어쨌든 요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바로 입양 문제, 어떤 학대 문제, 이게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띵한 거죠. 황당한 일이라고 좀 봅니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세일 수도 있죠. 너무나 통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엄은수 씨 이 사주를 보면은 그죠? 여기 계사에 사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 엄은수 씨를 뭐 제가 칭찬해 주시는 거 뭐랄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입양을 무려 두 아이나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두 아이를 입양을 했다. 그것도 언제? 총각 때. 여러분들 그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총각 때 애를 둘이나 입양을 자기가 키운다면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쵸? 결혼 생활에서 누가 봐도 이건 평탄치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시밭길입니다.
그쵸? 총각 때 애들을 입양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엄영수 씨의 용신 화를 쓰게 되면은 신금이 화의 제극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신금의 정관이 이 작동을 해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화라는 관이 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간에 있었더라면 제가 볼 때 지금 아마 공무원이라든가 관으로 진출했을 텐데, 이 관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예인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용신이 또 수거든요. 여기는 계수학대 용신이죠. 그러니까 뭐다? 내가 말을 해서 내가 말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그맨도 결국 말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심영래 씨라든가 이런 다르게 음악을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엄영수 씨는 계속 속사포 같이 말을 막 하면서 그거를 개그 포인트 삼는 거 아닙니까? 심영래 씨는 이제 바보 같은 표정으로 포인트 삼는데, 엄영수 씨는 속사포 같은 얘기들을 막 전달하면서 그것으로 웃음을 이끌어낸다. 그것이 바로 사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금이 수를 만나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엄영수 내가 표현을 해서 그거 인해서 직업을 삼는다.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엄영수 씨가 이제 애 둘을 입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초혼을 37세인 1989년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역학에서도 첫 번째 결혼한 것이 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역학이 어느 정도 맞는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37이면 바로 이 진대원에서 초혼을 한 건데, 진대원에서 초혼을 했는데, 이 치는요, 묘를 만나면 진이 합을 쳐서 아주 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금의 일간에서는 강한 나무는 바로 뭐다? 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을. 그 정확하게 진대운에서 묘진 한목으로 이분이 초혼을 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엄영수 씨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97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97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몇이었냐면은 45세에 이혼을 한 거죠. 45세. 여기 보시면은 41세에서 10년이 을묘대운이에요. 을묘대운. 예. 여기서 을도 엄영수 씨한테는 을도 처가 되고요. 묘도 처가 되는데, 그쵸? 요 천간의 을목은 41에서 45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을목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 을경 합유되고, 다시 말해서 월간에 있는 경금과 을이 만나서 을목나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을경 합금이 되고. 한편에서는 신금이 을목을 쳐내니까 신금으로 인해서 을신충으로 을목이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에서 이혼을 한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사주 중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은 요 을목의 대운이 오면은 이혼 조심을 해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엄은수 씨가 무슨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이혼수 을목이 을경합이 되고 을신충 이걸 막는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45 을목의 끄트머리에서 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그래도 계속 재가 살아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그 재혼한 분이 시모 씨란 분인데 그 유명한 프로골퍼 배모 씨란 분의 친모되는 분하고 이분이 엄영수 씨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코미디에서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개그 소재를 쓰더라고요. 한 해에 이혼하고 결혼하고 또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45, 46 그 사이에 바로 재혼을 한 거죠. 예, 바로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하고 나서 그 시모 씨랑 재혼을 하고 나서 불과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시모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영수 씨한테. 바로 이 묘대원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죠. 묘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혼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그냥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재혼의 실패 사유를 보면은요, 사실은 엄영수 씨 개인의 어떤 그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뉴스를 이렇게 쭉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입양한 그 자식들 문제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입양한 그 자식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엄영수 씨가 결혼 생활을 지속 없었다 해서 서로 불화가 깊어가던 와중에 바로 시모 씨라는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같이 산 거는 2달 정도 있다가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모 씨가 엄영수 씨한테 사기로 인한 결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묘에서 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엄영수 씨 사주에서 만일 묘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신이 붙어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묘신으로. 여기 엄영수 사주 자체를 보면요. 이게 천대. 처가 이 신금에서 기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영수 사주 보면요. 신묘의 경신월인데 여기서 이미 뭐다? 묘에서 기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은 거죠, 절대로. 왜? 배우자공이 상상, 그러니까 이게 묘인데, 나무인데, 배우자공인데, 옆에 신금이 나무를 기슬래니까, 이혼수 가서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따님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 특히 초혼일 때, 상대방 남자의 사주에, 이렇게 일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올 때, 신금이나 유금이 오는 사람하고는요, 가급적 결혼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따님의 그 상대방 되는 남자의 사주에 이 묘가 있고 신이 오거나 또 묘가 있고 유가 오거나 또는 인이 오고 유가 오거나 인이 오고 신이 오면은 배우자공을 계속 기슬내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님이 결혼할 때 상대방 남자가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말리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알다시피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말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사귀는 사귈 때 궁합을 좀 일찍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영수 씨 사주를 보면 아쉬운 거는 혼인 생활이 원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 이제 사가 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대신 자식은 끔찍하게 생활하는 삶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엄영수 씨가 둘이나 입양을 하고 키우고 그리고 여기 초혼 때 아들을 낳는데 모두 세 남매 키웠습니다. 엄영수 씨가 그 이유 뭐다? 바로 이 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가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사주 역학에서 이 을묘는 엄영수 씨한테는 굉장히 결혼사에서 불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주 불길하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쉽지 않은 거죠.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하고 또 바로 이혼하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했다, 엄영수 씨가. 상당히 뭐 본인은 힘들었다 이렇게 봐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1998년이니까 현재까지 해서 벌써 20년을 이제 혼자 살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51세부터 50에서 10년은 갑인대운인데 경금이 갑목을 깹니다. 이게 경금 갑경출이 깨져요. 그리고 인시축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깨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깨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사이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했더라면 또 실패로 끝났을 거라 보는데 기본적으로 대운에서 그냥 갑경충, 인신충 그냥 다 깨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여자 자체가 다 깨지니까 만에 하나라도 만일 재혼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또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패로 끝났다. 이 갑인대운 20년, 20년은 여자의 존재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인이 또 이분한테는 또 돈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자, 현재 69세입니다. 현재 69세인데 대운으로 보면요. 대운 보면 바로 축대운이에요. 축대운. 그렇죠? 축대운인데 자, 이분이 경자, 기해 이렇게 이게 이제 재작년의 기해년 19년이 20년이 경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2019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기해년의 하반기니까 해에서 미국에 가서 직급의 그 결혼을 약속한 사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해가 뭡니까? 해외고. 그리고 요 해 요걸 기를 천간이라고 이걸 지지하는데 해 안에는 뭐다? 지장간이 있는데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뭐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엄영수 사주를 보면은 재작년에 그 미국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이미 역학적으로 예고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고돼 있었다. 대운 자체가 갑인 대운도 아니고 축대운이니까 뭐 깨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세운 세운은 1년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운은 뭐다? 해다. 해는 바로 뭐다? 인신사의 역마입니다. 역마 안에 여자가 숨었다라는 거는 해외에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해외의 여자가 또는 해외와 연관 있는 여자가 바로 엄영수 씨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만나서 당연히 좋은 사이가 됐겠죠. 기인년 해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경자년에 이제 하반기쯤 그렇죠. 자 이분은 이제 자가 오면 용신이거든요. 그런대로 자가 와서 경자년 자에 내가 결혼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혼한다. 그 당시 이제 발표에 의하면 올해 이제 결혼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현재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영수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가 이제 신축년인데 그렇죠? 올해 신축, 내년 이민년이거든요. 네. 이 사주를 보면은 계사년, 경신월, 신묘에 신축이 오면요. 결혼 생활에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대운, 축대운은 그저 그렇고 그냥 무의미하고 세운 자체 1년 신축년은 바로 나무를 깨는 운이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이렇게 좋은 운은 아니고요. 자, 내년은 이민년인데 여기 인목이 신금의 여자거든요. 근데 인목이 인시축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시축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 결혼 생활은 상당히 좀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어. 그렇지만 뭐 세상은 호사다만하고 어떻게 세상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년에 신축도 그 결혼사를 분리하고 이민은 인신축으로 깨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목은 영마다네 영마다. 그래서 인신축도 되지만 인사신이 돼가지고 그나마 해외에 있는 분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덜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마의 해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이분 사주에 이런 사신이 없었대, 이 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식적으로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갔으면 또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조금 다행인 거는 사신인이 돼서 그래도 해외에서 만난 그 인연이랑 결혼하는 거는 그래도 그게 그 흉이 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면 71세에서 이제 임자대운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 엄영수 씨가 72세부터 10년간은 굉장히 좋은 운을 봐야 된다. 굉장히 좋은 운이다. 왜? 자, 임수, 그다음에 자가, 물은 어차피 용신인데, 여기 자가 오면요. 요 자가, 지금 이 배우자에서 문제가 뭐냐면, 신금이 계속 쳐대는 겁니다. 묘를 막 잘라내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요 자가 오게 되면 신이랑 또 합을 쳐서, 이렇게 합을 칩니다. 그래서 신금이 금이 아니고 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로. 이게 물로 바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뭐다? 물이 수색물로 흐르니까 배우자 그 묘 배우자, 여자 배우자, 이 묘가 여자니까 그 배우자를 오히려 생해준다 얘기예요. 생해준다. 언제? 70대 후반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씨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신축년에 결혼하시더라도 내년에는 국내에서 뭐 공연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결혼하시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것보다는 딱 한 1년 정도는 그 미국에 있는 그분한테 딱 붙어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서 갈등을 좀 이렇게 잘 완만하게 추스리면은 그래서 무난히 결혼사에 파탄이 오지 않고 잘 넘어가 준다면 그렇죠? 내년 말까지 잘 넘어가만 주면은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세다? 71세입니다. 71세.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드디어 이제 이 엄영수 씨를 끌어놨던 그 지긋지긋한 그 결혼의 악연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71세의 나이가 되지 않겠냐 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엄영수 씨가 정말 다행히 기해년 해에 있는 해중간목 그 해외에 있는 여성분이랑 인연을 맺은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왜냐면 운이 있게 되니까 그리고 올해 내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걱정을 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결혼 생활에 그리고 조금씩 걱정하면서 왜 걱정을 해야 되냐? 걱정을 하면 그만큼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질 수 있는 운 자체가 좀 들어오니까 올해 내년 그거를 잘 이제 그렇다고 저는 올해 내년 꼭 깨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만났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성분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그 어떤 완충장치를 한다. 결론적으로 뭔데면은 엄영수 씨가 올해 내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주 차근차근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잘만 꾸려 주신다면은 꾸려 간다면은 71세 딱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저는 지금까지 결혼의 악연들 이런 것이 겪고 뭐였다? 바로 경신의 이 신금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이 너무 험했는데 70대 후반에 자가 와서 얘를 자가 묶어주면서 물로 바꿔가지고 오히려 묘를 살려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좀 잘 되지 않겠냐 봅니다.
이 사주가 아쉬운 거는 바로 그런 면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결혼 생활 원만하지 않고, 그리고 요게 또 재물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번 돈은 잘 지켜야겠다. 왜냐면 워낙 갑자기 신금이랑 강도가 와서 그 돈도 뺏어갈 수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